통장이 잘못 개설됐다. 곧 조성목 금융감독원 과장이 전화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. 혹시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본 적 있으세요?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렇게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사칭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금감원의 조성목 과장 실제 인물입니다. 본의 아니게 이런 화제의 주인공이 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성목 국장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조성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아이 보이스피싱에서는 과장이라고 하는데 직책이 국장이시네요. 네, 그 조성목은 맞는데요. 예. 공식 직함은 선임국장입니다. 국장이시고. 아니 그럼 예. 그 사기범들이 국장으로 승진한 건 몰랐나 봐요? 아마 알긴 알았더라도 사기치기에 그 국장이란 직책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그 이 보이스피싱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성목 과장, 이 국장님이 맞는 거예요. 예. 자, 혹시 뭐 국장님도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 전화 이런 받아보셨어요? 뭐 저를 사칭한 그 보이스피싱 전화는 못 받았고요. 예. 뭐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사칭하는 전화는 받아본 적이 있죠. 아, 그래요. 근데 어떠세요? 이렇게 본인 사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 뭐 요즘에 많이들 간다는데 기분은 어떠셨어요? 저희 그 133이 이제 피해 상담 신고 센터에 그 접수가 돼서 알았는데요. 예. 정말 그 참 많이 놀랐고 좀 황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실명을 또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. 예, 그래요.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금융사기 대응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 더욱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는 건데 어떤가요? 이 실제로 피해자 신고도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? 예, 저번 주에만 한 6건이 접수가 됐고요. 일주일 다행히 동안에. 이제 홍보가 쭉 되면서 이제 끊겼습니다. 아, 이제는 좀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이 조성목 과장 하면 아, 이것도 아니구나. 아, 이제는 아신다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 보이스피싱은 좀 미리미리 빨리빨리 신속하게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 내용에 대해서는. 네. 예, 홍보가 가장 중요한 그 수단입니다. 그렇죠. 예. 예. 지난번에는 그 목소리, 예. 그렇죠. 그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해서 이것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난 7월 13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사기범 그 실제 목소리를 이제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작업을 했는데요. 그게 지금 한 200여 건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피해 규모가 이제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근원 목소리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원 목소리를 이제 생생하게 들려드리면서 그걸 이제 녹음하신 분들한테는 그 제보도 받아가지고요. 그걸 다시 또 올려드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예. 체험관 이름이 근원 목소리 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예. 보이스피싱 지킴이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. 예. 다들 확인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아, 근데 참 대담해요. 이 좀 대담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 금감원 직원 이름을 이렇게 도용을 할 생각을 했는지. 사실 그 뭐 조성목 국장님뿐만 아니라면서요. 다른 금감원 직원들 이름들도 도용했다면서요. 예. 과거에는 이제 뭐 김미영 팀장이라든가 뭐 그렇죠. 그 실제 존재하는 그 팀장 이름도 도용을 했었고요. 예. 그 뭐 박선영 씨라든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도 또 쓰기도 했었고 했는데요. 뭐 사기범들이야 뭐 저 조성목 국장이 문제겠습니까?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뭐 금감 원장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요. 참. 근데 사실 금감원이나 금감원 간부라고 하고 개인에게 뭐 전화해서 개인정보 묻거나 돈을 요구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 조성목은 물론이고 그 금감원 직원 누구도 그리고 관공서에 근무하는 그 누구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전화로 요구하거나 그리고 돈을 특히 뭐 인출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. 예,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오면 금감원 직원이다, 뭐 금감원 간부 누구다, 뭐 이러면 절대로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. 예. 자, 저 국장님 요즘 또 뭐 조심해야 될 수법들 좀 어떤 게 있습니까? 종전에는 이제 그 검찰 경찰을 사칭하면서 계좌를 통해서 소위 대포 통장을 통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
빼가는 그런 수법을 썼었는데요. 예.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찾아가는 보이스피싱이라 할까요? 그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그 실제 피해자한테 돈을 인출해서 집에 갖다 놔라. 그러면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줘라 말이야. 그 계좌가 지금 털렸으니까 위험하다. 이렇게 하면서 집에 찾아가는 그 보이스피싱.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어디 계좌로 돈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돈을 찾아놔라. 그럼 우리가 가서 직접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침입 절도형이라고 하는데요. 예. 돈을 그 계좌가 위험하다고 이제 겁을 주면서 찾아가지고 놓으면 금융감독원에 누가 가서 돈을 이제 가면 돈을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간 사람도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고. 신분증까지 이렇게 직접 보여준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보여주고 이제 받아오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나 뭐 이런 데 보관하게 하고 자기들이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절도를 해서 가져가거나 이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. 뭔가 좀 의심해서 돈을 안 내놓으면 뭐 냉장고 이런 데다 간직해라 이러고 나서 나중에 뺏어간다는 거죠. 예, 훔쳐간다는 거고. 예. 금년에만 지금 경찰청에 신고된 것만도 한 200여 건이 됩니다. 그래요.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. 예. 그래요. 이걸 과연 믿을까? 이렇게 어떻게 당할 수 있나 싶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깜짝같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. 예. 글쎄 뭐 누구도 이건 남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. 본인이 전화를 받다 보면 뭐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계좌로 바로 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게 왜 그런 건가요? 이렇게 하는 거는? 저희들이 이제 그 은행들하고 해가지고 그 통장 발급 절차도 좀 강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안 쓴 통장들은 정리도 하고 하면서 그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으로 해서 자기를 은폐시키고 돈을 그 사기를 쳐야 되는데 이제 통장이 없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접 이제 그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아오는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웃나라 그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보이스피싱의 절반은 이런 사기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요 타겟이 이제 노인분들이 되겠지요.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겁이 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확인도 안 하시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잘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표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예.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경우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저희들이 그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빨리 신고를 하면 그 30분 이내에 신고를 하면 한 절반 정도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늦게 해버리면 사기범들이 이미 찾아가고 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연 인출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출 시간을 이체를 시키고 나면 100만 원 이상 이체를 시키고 나면 30분 있다가 이체를 인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즘 지연 인출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30분 이내 지금 현재 피해금의 한 절반 정도는 찾아가는 그런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. 지연 인출제 시행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시군요.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1억을 만약 피해 당했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돌려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연락을 빨리 해야 되는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신고를 이게 어디로 해야 되는 거죠? 가장 암기하기 쉬운 게 112입니다. 경찰청. 경찰청 112나 해당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요. 신고를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. 라고 112에다가 가장 좀 미심쩍으면 바로 112로 전화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금감원 1332로 그냥 국번 없이 1332로 하셔도 되고요. 그렇군요. 1332 112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이 사기범 전화 받고 호통치거나 뭐 이 타이르거나 뭐 이렇게 좀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사기범들이 이제 개인 그 집 주소까지도 이게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전화번호는 물론이고요. 그래서 잘못 호통을 치거나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
뭐 피자 10판이나 뭐 짜장면 10그릇이 배달되어 오기도 해가지고 불필요한 이제 분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무슨 소위 뭐 복수를 하는 거군요. 예. 그렇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받자마자 그냥 바로 끊으면 그게 가장 좋을까요? 뭐 모르는 전화번호는 바로 끊는 것이 상책이겠지만, 예. 뭐 전화를 이미 받았으면 예. 전화번호를 대묻고요. 내가 전화를 다시 하겠다. 귀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.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못 알려주고 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중국에 있는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전화번호 안 해주고 끊고요.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예. 그 녹취를 하셔가지고 저희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다가 올려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.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조성목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.